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오정근 교수님을 모시고 마가렛 대처 전 수상께서 4월 8일 서거하셨는데요. 영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대처가 집권하던 시기에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내셨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꾸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를 생각을 꾸준히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처 그 당시의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 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오정근 고려대 교수님을 모시고 대처 서거를 한번 기념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배울 수 있고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언론지상에서 이미 많이 보도됐습니다만은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이제 철의 여인이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 대처 이제 큰 인물이 어떤 면에서는 아쉽게도 4월 8일 날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애도사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바마 같은 경우는 위대한 자유의 투사를 이뤘다 그러고, 또 카메론 영국 수상이 또 다시 돌아와서 위대한 말하자면 지도자와 영국인을 잃었다고 그렇게 애도사를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말하자면 마가렛 대처 수상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83년도 영국 유학을 갔을 때 네네. 대처가 막 집권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처 정책을 본격적으로 예. 이제 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대처가 왜냐면 1979년에 집권을 예, 해가지고 집권했죠. 예. 이제 80년에 2차 오일 시학의 그 위기를 넘기면서 82, 3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책을 예. 이제 펴기 시작했는데요. 예. 대처를 한마디로 영국 역사에서 정의한다 그러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예.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 세계 복지의 중거가 되었던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 그러니까 1980년까지 예. 그다음 40여 년 동안에 걸친 어마어마한 복지, 예.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모든 게 다 공짜죠. 예. 제가 유학 갈 당시에도 많은 우리 친구들이, 한국 학생들이 예. 예를 들면 안경점에 가서 안경도 공짜로 맞춰요. 우르르 몰려가지고. 오, 예. 이거 다 유학생도 해주니까. 예. 그 다음에 유학생 가족 중에서 아이를 데려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냥 도착한 날부터 유치원에 가면은 예. 바로 그냥 그때부터 무료로 예. 아이를 봐주고, 아이 우유값도 집으로 나오고요. 예. 장당한 비용도 나오고, 유학생의 부인이 임신을 할 경우에는 임신하면은 되게 간호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와서 진료도 해주고, 예. 출산을 하면은 병원에 의무적으로 며칠간 공짜로 입원해. 예. 그게 이제 예. 그 정도로 이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공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예. 결과적으로 수요를 하나 얻으려면은 공짜는 좋은데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딸려서 병원에 한번 가려도 몇 개월 대기해야 되는. 예. 병원 일단 들어가면 공짜지만은 예. 몇 개월 대기해야 돼. 심지어는 그 당시에 큰 유행 중에 하나가, 영국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연방에 있는 국가들이 부인들이 출산할 때가 되면 영국으로 와요. 예. 영국 공짜로 병원에서 출산하려고. 예. 이러다 보니까 영국 재정이 감당을 못하는, 그걸 우리 흔히들 영국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그거 심해지면서 영국병이 극에 달해가지고, 예. 1976년에는 영국도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예. 정도의 우리보다 훨씬 먼저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영국병을 치유한 예. 대단한 지도자다. 예. 영국이 너무 만연한 복지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병이 들었는데, 예. 그것을 그야말로 강직한 리더십과, 그 다음에 아주 검소해요, 본인은. 예. 아주 검소하면서 보수당이면서도 아주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예. 그런 스타일로 영국병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는 호소하고, 예. 또 강력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때는 리더십을 보이면서 그것을 해결한 예. 그야말로 영국을 다시 부흥시킨 예. 영국을 중흥시켰다고 그래요. 중흥시킨 예. 대단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자연스럽게 지금 그 1970년대 그 상황이 지금 대처가 집권할 당시에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영국병으로 요약되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한편으로는 이게 뭐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복지 제도란 게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가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책임 의식이 실종되고 스스로 하겠다는 게 실종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생산하려는 생산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거기에 생산에 의존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점점 많아져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제가 알기에 영국의 복지병 혹은 영국병 그랬을 때 높은 실업률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통계보다도. 네. 거기다가 또 생산은 안 되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노동당과 같은 데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했다는 노동당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기를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예. 이제 공짜로 이제 풀을 그 양들이 나와서 풀을 뜯게 하면은 그 목초지는 금방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 목초지를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공유주의 비극인데 그 공짜로 이제 다 정부에 제공해 주다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제공해 주다 보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던 그 영국인 특유의 그런 근면성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집권한 1980 해서 이제 그 다음 80년 같은 경우에 국가 부채가 GDP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46%나 됐어요. 46% GDP에 지금 거의 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30몇 %인데도 걱정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GDP에 대해서 4%, 보통 5% 넘었으면 위험한 걸 보죠. 한 3% 넘었으면 일단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국가 재정이 거의 붕괴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영국에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노조, 영국은 이제 유럽의 특이한 게 하나는 노동운동이 영국은 노조 중심주의예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국유화 제도가 있고 독일은 노사 공동결정 제도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약간 사회민주적 색채가 있긴 한데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은 강력한 노조가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당시 영국 제조업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높은 실업률 이런 그 영국병을 그러면서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더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그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대개 그 정치인들이 극복하기 힘든 것이 웬만한 강단이 아니면은 다음에 표가 안 나올 것이 그렇죠.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야말로 대처가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에 대한 호석을 가지고 해결해 나왔어요. 그것이 대단한 거죠. 지금 어느 나라든지 늘어나던 복지를 줄인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대처가 해결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을 때 84년도에 1년 내내 계속된 게 우리가 유명한 광산 노조 거의 1년간 계속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영국의 석탄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우리가 가스를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서 석유도 많이 쓰고 하면서 석탄이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광산 노조 때문에 그 폐광을 못 시키고 계속 석탄을 쌓아두면서도 석탄을 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대처가 해결했죠.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계속 팔리지 않는 석탄을 필요도 없는 석탄을 캐서 쌓아두면서 국가에서 재정으로 임금을 주면서 보조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대처가 그 문제를 84년도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참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대처가 그 파업 중인 광산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광산에 본래 광산 노조라는 게 상당히 터프한 노조들인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광부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현장 중심적이고 검소한 사람이에요. 예. 권위가 없어요. 예. 우리가 흔히들 철의 여인하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현장을 찾아가서 격의 없이 그야말로 예. 뭐 광부들과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예. 정말 제가 야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한번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대처가 그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왔던 장면이 대처가 이제 스스로 책임져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장 같은데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러 가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사실은 좀 어렵다 보니까 영국 그 당시 그런 어려움에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정책들이 그런 스스로 노력하는 걸 격려하는 자리로 정치인들이 나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오면 거기 맞는 사람들도 뭔가 얻어낼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면 뭘 약속하는 내가 이런 걸 정부 재정을 뭘 해주겠다는 주로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처가 했던 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대체 예를 들면 이 대체의 그 어려운 문제 돌파력을 하나 예를 들면은 예. 1990년에 들어서서 유럽에 금융 위기가 왔어요. 예. 특히 그 이제 독일이 이제 그 통일을 한 다음에 독일에서 그 동독에 많은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 돈들이 다 독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예. 다른 나라들이 큰 위기를 겪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가 독일 연방은행을 직접 찾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우리 어떤 나라의 한국의 그 대통령이 일본은행 총재를 찾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계기를 안 따져요. 거기서 뭐 누굴 수상을 만나서 어쩌고 그게 아니고 바로 연방은행 총재를 찾아가서 연방은행 총재하고 허심탄회하게 예. 지금 우리 유럽의 금융 상황이 독일과 영국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다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참 그 국민들이 대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록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네. 일정한 정도는 이제 인정을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로 우리 요즘 예. 우리 정가에서 흔히 말하는 예. 진정성이 보이는 거죠. 진정성이 예. 현장에서 아무런 계기 없이 예. 그야말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광부들을 만나고 독일 중앙은행을 찾아가고 예.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진지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자세에서 예. 노동당과 보수당을 떠나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예. 3번이나 수상을 연임해서 11년 7개월을 예. 영국의 그 최장수 수상이었고 예. 영국에서 유일한 여성 수상입니다. 예. 그참 대단하다고 예.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디 보다 보니까 자기는 수상을 못할 것 같다고 취임 전에 그래 예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예언이 지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대체의 그런 그 검소하고 예. 그 서민생활에 파고드는 비록 보수당이지만 그것이 그 대체가 자라오는 환경이 우리가 잘 알지만 조그마한 그 식품들과 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것이 몸에 익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그 서민들의 파고들어서 대화하고 하는 것에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그래서 영국의 최장수 수상 그거는 여성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아주 강직한 측면이 있는데 1982년도에 아일랜드가 포클랜드 섬을 점령했을 때 강단하게 그 아일랜드를 포클랜드와 전쟁을 선언하죠. 아르헨티나와.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선언해서 포클랜드 전쟁은 물론 우리가 아르헨티나까지 나라가 전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전쟁에도 또 영국의 그 왕자가 참석을 하죠. 비행기를 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그 섬세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국가 안보에 관해서 또 강직한 측면을 보임으로써 그래서 83년도에 그 영국이 그야말로 그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오히려 대체 인기가 더 올라가서 재선 가도를 하게 됩니다.